got me falling for you. Sidestep, day trip, pulling me both ways like a cyclone. I think in my head. 모두가 뜨개로그를 착샷으로 마무리를 할 때 나는 태초마을 엔딩 브이로그를 해보고자 한다 라기보다는 태초마을 당한 브이로그를 강제로 하게 되었는데 나라고 착샷으로 마무리하기 싫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썰을 풀자면 이렇다. 기껏해야 초보자용 소품 3개 꼴랑 떠놓고 코바늘에 자신감이 생긴 나는 겁도 없이 코바늘 의류에 도전했다. 근데 보통 여름뜨개 코바늘 의류는 남자가 입을 수 있는 도안은 전무하다시피 한다. 그럼 결국 여성용 옷을 뜰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뜨긴 선물용 옷을 떠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안뜨김에게 줄 의류 선물 1호 도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나마 나 같은 사람도 뜰 수 있는 도안이 무엇이 있을까? 바늘 이야기, 뜨개 사계절, 앵콜스, 세비를 전부 뒤지면서 그 와중에 안뜨김의 취향까지 반영할 수 있는 도안을 찾았다. 세비의 실크 인견사 라라 셔츠 가디건. 잘됐다. 언젠가 세비의 라운지를 가보고 싶었는데 이때다 싶었다. 원래는 안뜨김과 가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낮 기온 30도 공격에 안뜨김은 나 안 갈래를 선언하고 그렇게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도착한 세비 하우스. 난 코바늘 도안을 할 것이니까 과감하게 바로 세트를 집어든다. 어차피 결국 다 살 거면 케이스까지 사는 게 이득이지. 튤립 제품으로 바늘은 그레이 컬러로 아주 좋지만 케이스는 그레이 반짝이었다. 예쁘네. 그리고 라라 셔츠 가디건은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어쩐지 매대를 아무리 뒤져도 비슷한 게 안 보인다 했다. 이걸 어쩌지 어떡하지 하면서 대안이 뭐가 없나 하다가 마침내 눈에 들어온 마네킹 하나. 핑크색 실로 된 여름 가디건인데 뭔가 이쁘다. 그렇게 플로리 가디건 패키지 교환 카드를 집어들었다. 난이도도 보니 코바늘 작품 2-3개 떠본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한다. 뭐 소품도 작품은 작품이니까 되지 않을까? 안뜨김은 M 사이즈를 하기로 했으므로 실은 2콘만 필요했다. 쿨브리즈 206번 블러쉬 로즈. 사실상 거의 핑크색이라고 보면 된다. 실은 약간 까슬까슬하니 탄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여름에 덥지 않을 것 같은 실이었다. 패키지도 18,000원으로 아주 해잔스러운 가격이었다. 얼마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매한 맥북 때문에 잔고가 비루해졌는데 마침 나 같은 불쌍한 사람한테도 딱 적당한 패키지 가격이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세비 라운지에 입성했다.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꼭대기 층은 루프탑으로 야외에 위치해 있었다. 조용하니 좋긴 했지만 더워서 바로 포기했다. 그렇게 어디 앉지 하다가 편해 보이는 뜨개 의자를 발견했다. 앉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바로 옆이 여자 화장실 문 앞이었다. 화장실 문이 내부 벽과 아무런 이질감 없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다. 좋은 인테리어다. 그렇지만 민망함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테이블도 널찍하니 노트북과 이것저것 꺼내두기에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았다. 그치만 여기는 다리를 뻗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다시 옮겼다. 이게 마지막 자리 옮김이 될 것이다. 아무튼 자리를 잡고 스와치를 뜨기 시작해본다. 사슬 뜨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한길 긴뜨기를 하란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찾아본다.
이걸 다시 찾아보고 익히고 해보고 하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다. 그런데 이 실 굵기가 문제다. 바로 이전에 소품 뜰 때는 연장질이라고 불릴 만큼 굵은 실로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가늘어진 실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체감상 코바늘 도안을 뜰 때 코를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도무지 가늘어서 코가 안 보인다. 그래서 코바늘인가? 그리고 또 문제가 시작 코수다. 대바늘은 시작 코수 세기가 진짜 쉬운데 코바늘은 정말 미쳐버리겠다. 결국 스와치를 뜨던 중간에 전체 코수를 잘못 잡아버린 것을 깨달았다. 다 풀기는 귀찮고 어차피 게이지 내는 작업이니 그냥 범위 안에 코수만 재면 끝 아닌가. 패턴 구간별 코수가 동일해야 하는데 코수를 잘못 잡은 탓에 구간별 코수가 전부 달라져 버려서 내 나름 계산은 했지만 평면 뜨기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구간별 코수가 계속 헷갈렸다. 가느다란 실도 적응이 안 되고 패턴도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와중에 코수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혼자 별 난리를 치다 결국 패턴을 하나도 완성 못하고 라운지에서 나왔다. 100만 년 만에 완성한 간지럼. 어때? 나의 에바가 디건이야. 단추를 사야겠네. 사. 스와치 뜨는 데에만 며칠이 걸렸고 그마저도 제대로 다 뜨지도 못했다. 결국 코스 주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는 어차피 패턴은 익혔겠다. 와이프랑 뜨친이도 코바늘은 게이지 안 내고 그냥 뜬다고 하길래 나도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사실 게이지를 내지 않고 몸에 대보면서 뜬다는 말을 그저 내가 듣기 좋은 게이지를 내지 않는다는 말만 들어버렸다. 아무튼 그렇게 바로 캐스트온을 했다. 그 이름 뭐냐? 맞네. 늘려야 되는데 안 늘렸네. 그러니까 이게 안 늘렸을 때 저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나 이게 중간에 뭐 놓치고 이거 되게 장난치. 이대로 써서 이거 간장종지 커버해라. 뭔가 씌우고 봐봐. 아유씨 헷가닥거리네 무섭게. 대바늘은 줄에 걸린 코스만 세면 쉬운데 코바늘은 이놈의 사슬을 전부 세야 한다. 케이블에 걸린 것도 아니고 팔랑팔랑 자유분방한 데다 실까지 가늘어서 코가 작으니 200코 넘게 잡는 게 진짜 미치겠다. 안뜨김 좋은 대로 50코마다 마커를 걸어봤는데 그 50코도 틀려버리면 멸망전 아닌가. 집중력 장난 아닌데? 이어폰으로 귓구멍을 막고 음악을 크게 틀어두고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하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2번, 3번 체크한 결과 코수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기분 좋게 첫 단을 시작했으나 중간쯤 가니 불안해졌다. 패턴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코수가 틀렸다면? 세 번째 단부터 패턴이 시작이니 거기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패턴 첫 단을 뜨고 나서 역시나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희열감에 사로잡혔다. 난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패턴을 떠가다가 중간에 사슬코 하나로 다리를 놔줘야 하는 구간에서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단에서 코수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다 풀기는 너무 어려운데 어쩌지 하고 있는데 안뜨김이 말한다. 그럼 거기서 그냥 코늘림을 해. 같은 코에다 한길긴뜨기 그냥 2개 하면 되잖아. 역시 안뜨김은 그냥 하는 사람이다. 그냥 하는 사람의 내공은 대단했다. 그렇게 나만 잠깐 눈 감으면 나조차도 까먹을 만한 해결 방법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나름 손에 익어서 한길긴뜨기를 할 때 항상 코를 보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감으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다. 근데 문제는 실이 연사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잘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실이 가닥가닥 걸린다. 실을 걸고 나올 때 자꾸 옆 실이 걸려 나오거나 해서 코를 풀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게 모이고 모이면 생각보다 시간 누수가 꽤 큰 것 같은 느낌이다. 근데 원작실이 그런 것을 어쩌겠나. 왜?
그래도 뜨다 보니 확실히 실이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름 뜨개는 이런 실로 하는 거구나. 궁금한 게 어떤 때는 엄청 부드럽게 슥슥 떠지는데 어떤 때는 얼마 전 가방을 뜰 때처럼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것 같이 뻑뻑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보면 코를 그다지 빡빡하게 한 것도 아닌데 바늘이 지나다닐 때 마찰이 심해서 뻑뻑한 느낌도 든다. 게다가 새끼손가락 힘도 꽤 많이 들어간다. 무아지경으로 뜨다 보면 다른 손가락은 멀쩡한데 유독 왼쪽 새끼손가락만 힘이 들어가서 뻐근해진다. 잘못하면 또 손가락 염증이고 방아쇠 수지고 걸릴 것 같아서 무서우니까 한 번씩 스트레칭은 해주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가디건이라고? 밴쿠버. 모헤어로 만든 밴쿠버. 이거 어떻게 떴대? 이런 실로? 뜨는 건 문제가 없어. 뜨듯이요, 자르시오. 입어볼 순 없으니까 느껴보는 거야? 응. 이게 뭐야? 우와, 털 봐. 사람이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과거 군인일 때 고참이 통기타를 칠 줄 알아서 나도 좀 배워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코드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 손가락이 기껏 외운 코드를 못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물리적인 고통이었다. 행정병이었던 나는 평소에 기껏 해봐야 타이핑만 하루 종일 칠 줄 알았지 갑작스러운 쇠줄이 웬 말이냐 이거다.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지독히도 말랑말랑했던 내 손가락은 통기타의 쇠줄을 견디기에는 한없이도 나약할 뿐이었다. 뜨는 내내 편물을 잡고 있던 왼손 중지 손가락은 편물을 놓아도 얼얼함이 가시질 않았고 급기야 어느 순간 굳은 살이 배기고야 말았다. 마치 그 당시 통기타를 처음 배울 때 고통을 참으며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연습을 하던 그때와 비슷했다. 뜨개를 하다 굳은 살이 배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지만 뭐 처음 해보는 뜨개에서 어찌 예상범주의 일들만 벌어질 수 있겠나. 뜨개는 언제나 새롭다. 진짜 이 3개 들었는데 12,000원이라니. 3개 들었는데 12,000원이면 뜯길 거 아니야? 근데 돗바늘을 왜 이걸 쓰는 거야? 그거? 이게 실이 잘 들어가니까. 약하잖아. 오빠처럼 세게 잡아뜯지만 않았는데. 약하잖아. 그래도 세게 잡아뜯으려? 오. 장인의 마음 한 땀 한 땀. 뒤에 다시 나와서 여기다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것도 해. 그거 안 하니까 내 거 그거 로우키 단추 다 떨어지잖아. 그거는 오빠가 잘못한 거고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해서 묶어서 마무리를 할 거야. 뜨다 보니 조금 불안한 것이 생겼다. 사이즈에 관한 얘기인데 안뜨기만테 M 사이즈가 정말로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는 내가 뜬 M 사이즈가 안뜨기만테 맞을까 한다는 말이다. 대충 몸에 둘러보니까 나한테도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오버핏으로 입으라고 나온 도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잘못하면 안뜨기만테는 무슨 담요를 덮고 다니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쎄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온 거 어쩔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카페트입니다. 레슬링 벨트. 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곳인고 하면 뜨친이가 그랬다. 시작호를 빡빡하게 뜨면 첫 단부터 너무 힘드니까 좀 헐렁하게 떠보는 연습을 해보라 그래서 진짜로 헐렁하게 떴는데 예상보다도 더 헐렁하게 떠졌는지 뭔가 이상해서 나한테 둘러보니 내 몸에 둘러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만들어서 주면 안뜨김이 알아서 잘 스타일링 하겠지. 옷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오랜만에 안뜨김이 뜨개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다 나아서 복귀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손가락 문제는 아닌 거 아니냐는 판단에 조금씩 복귀해보자고 했던 것이었다. 그치만 다시 좀 더 생각해보니 아직 100%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너무 맘대로 판단하지 말자는 생각에 안뜨김 스스로
일단 다시 한 발 후퇴하기로 했다. 뜨개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안뜨김인데 복귀할 때 막 울컥할 정도로 벅차올랐었다는 말을 했었던 걸 아니까 내가 마음이 더 안 좋았다. 안뜨김이야말로 나보다 훨씬 더 이 옷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게다가 연초에 나랑 같이 샀던 타레 스웨터를 거의 반년이 다 돼가도록 손도 못 대고 있으니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많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뜨개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뭐지? 우와. 원래 3D 프린터로 뽑아내면은 이렇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오, 미끄럼 방지패드 미쳤네. 오. 저거를 그냥 저대로 계속 떠서 응. 무릎 담요로 써. 뜨개를 하려고 왔는데 못 꺼내겠어. 더워서 한번 볼까요? 자리가. 그러니까 가방 뜨는데 이게 너무 커져서 얘를 풀러서 얘를 다시 뜨고 있어요. 너네 너무 안 친해 보여. 지금까지 의류를 떠오면서 딱히 패턴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해본 적이 없다. 그래봐야 기본 꽈배기나 타레 스웨터의 납작 꽈배기 정도인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막 패턴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처음 해보는 희한한 모양을 익숙하지도 않은 코바늘로 하고 있으려니 이놈의 패턴이 적응될 때까지 도안도 안 보고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렇다고 적응이 됐다 해도 도안을 아예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했다. 이 꽃무늬를 만드는 게 총 3단에 걸쳐서 무늬 한 단이 만들어지는데 한길긴뜨기로 쭉 가다가 사슬뜨기 2개를 해줘야 하는 구간이 있다. 처음에는 긴장을 한 탓인지 계속 도안을 봐가면서 패턴 하나 만들고 그러고 나서 코수를 세고 하나 만들고 코수를 세고 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실수가 덜했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 특별하게 코 줄임 같은 걸 해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 단이구나 하고 딱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안을 보고 건방지게도 코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맞겠지 하고 지나가다 보니 그 다음 단에서 자꾸 뭔가 코수가 안 맞아서 보면 이전 단에서 사슬 2개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엮어버렸다던가 사슬을 하나만 해줬다던가 아니면 사슬을 하나만 해야 하는 곳에서 그냥 지나갔다거나 아니면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코에 2개를 해버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이런 것에는 나름 이골이 났다고 그거 그냥 대충 한 코 늘리면 되지 아니면 대충 한 코 줄이면 되지 아니면 2코 어디서 늘리던가 하면서 그저 코수만 맞으면 되지 뭘 별거 아니다 라는 듯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떠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근데 확실히 대바늘보다 코바늘 오류가 한두 코 조금 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야매 복구를 해도 크게 막 엄청 티가 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았고 대바늘처럼 전체적으로 빈틈이 없는 느낌이 아니라 코바늘 오류는 안쪽이 다 비치는 그런 스타일로 구멍이 숭숭 뚫린 느낌이라 살짝 어디서 미세하게 틀려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 좀 더 마음을 놓았던 것 같다. 다만 너무 놓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 맞네. 나 괜히 풀었어. 잘못 봤어 도안을.
이래서 술 먹고 도안을 보면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였다. 참 지독하신 어머니가 아닌가 싶다. 적응도 안 된 첫 코바늘 오류를 뜨는데 그랬다면 더욱더 초반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게이지 정도는 냈어야 했다. 가방이나 카드 지갑을 뜰 때의 그 굵은 실들이 아니라 의류를 뜰 때의 가느다란 실을 뜰 때 내가 쫀손인지 널손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했다. 심지어 아예 처음 해보는 바텀업 도안을 코바늘로 뜨고 있다니.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뭐 그냥 벌써 옷은 몇 벌 떠봤으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무작정 시작을 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랬으면 중간에 더 많이 잘하기 전에 게이지 체크 정도라도 했어야 했다. 탑다운은 뜨면서 대보고 짧으면 더 뜨든 어쩌든 대처가 되는데 이놈의 바텀업은 몸에 대보고 잘못된 것을 알아채는 시점이 진행도상 너무나도 후반부에 위치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다. 그저 편물이 자라는 속도만 보고 이 정도면 금방 다 뜨겠네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일랑 추호도 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는 그저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던 과거의 나는 참으로 그리도 멍청할 수가 없었다. 어찌 그리 어리석었을까? 앞판과 뒷판을 연결한 후 체크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 사실 원래 나의 가장 큰 걱정은 기장 따위가 아니었다. 몸통을 뜨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품이 클 것 같았는데 안뜨김이 떴던 코바늘 담요보다도 가로 길이가 더 길었다는 것이 가장 걱정이었다. 너무 헐렁헐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었다. 근데 웬걸 그건 문제축에 끼지도 못했다. 사실 앞판과 뒷판을 연결한 직후 약간 응? 했던 포인트가 있었다. 아무리 생각보다 짧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에이 그래도 이 정도면 들어는 가겠지 싶었다. 근데 작아? 어? 작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원래 이렇게 입는 거 맞아? 아니겠지. 이거 왜 이렇게 짧아?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맞나? 이상하다. 이거 원래 안 이런데? 이거 원래 안 그런 데는 뭐야? 내가 이상하다. 옷이 이럴 리가 없잖아, 도안이. 그럼 내 몸이 이럴 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감이 없었다. 이건 아동용 아몰이었다. 이걸 입은 안뜨김은 이게 맞냐는 표정을 지었고 나도 이걸 어쩌지 하는 표정으로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진짜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그제서야 바닥에 옷을 깔아두고 도안에서 본 실측 사이즈를 재보기로 했다. 턱도 없다. 일단 기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몰은 단면 기준 2cm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게 앞뒤로 곱하기 2니까 둘레 기준으로 4cm 차이가 나게 된다.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몰 둘레에서는 치명적인 수치다.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렇게 뜨개 경력 1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앞뒤판 연결을 풀고 위로 더 떠볼까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앞판 경사 시작 부분이 이상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뜨자니 안뜨김은 절대 입지 못할 것인데 그렇다고 내 조카를 줄까 해도 이건 애시당초 아동용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이상할 것이고 그냥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생각해보니 나의 날라간 2주는 어찌할 것이며 다시 뜨면 또 그 정도가 걸릴 텐데 그럼 도대체 영상은 언제 올리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불질러 태워버릴까도 싶었다. 근데 그건 그러면 실도 안 남고 그저 10초짜리 클립 하나 남을 뿐인 것 같아서 좀 더 냉정해져 보기로 했다. 그 와중에 안뜨김이 홀씨 비스트에도 갖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안뜨김은 손목 이슈로 코바늘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아이 참 그러면 또 내가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 이거다 이거. 나 우울하니까 커피 타고 풀을 거야. 요즘 뜨친 겸
안뜨김과 밥친구용으로 대탈출을 시즌 1부터 정주행을 하고 있다. 보통 방송이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무리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해도 최소한 미션은 클리어할 수 있게는 방송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 아닌가. 그런데 멤버 일부가 중간에 낙오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션이 실패하면 그 즉시 에피소드가 끝나기도 하는 걸 보면서 PD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대비를 해놨겠구나 싶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PD구나 싶었다. 나도 결과가 요렇게럼 됐더라도 일단 영상을 마무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예산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실패를 하는데 패키지값 18,000원 들인 나도 실패할 수 있지. F5가 아니라 태초마을 방문기를 올리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만 뜨개에서의 부르시오는 어쩌다 겪는 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이번 것처럼 아예 캐스트온 전으로 돌려놓는 부르시오는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위기라는 말은 단순히 큰일 났다, 조졌다 라는 뜻이 아니다. 물론 위기의 기는 시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기회라는 뜻도 있는 것이다. 이 편물로만 보면 큰일이 난 게 맞다. 그렇지만 이건 기회다. 영상각이라는 말이다. 이러면 또 내가 일부러 풀었나 싶기도 할 텐데 이 꼴을 보면 이게 일부러 그랬겠냐고. 일부러 작게 뜬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난 아직 그 정도로 윤학계가 아니다. 나는 지금 태초마을을 앞두고 있어. 처음 게이지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이런 엔딩을 가져다 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 기대하고 있던 안뜨김도 벙찌고 이제 다 왔다고 신이 났던 나도 벙찌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야 이게 하실지도 모르고 인생사 세웅지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조금 익숙해졌다고 가벼워지지 말고 취해 있지 말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해 있지 말라는 말이 좋았느니 어쩌니 해놓고 참 잘하는 짓이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를 하고 나름 궁금해서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었다. 구독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했고 대충 저 지금 망했어요 하는 티를 미리 좀 내기 위한 마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전부 다 풀고 다시 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역시 뜨개인들은 대단해 라는 생각도 했고 의외로 화영도 꼴등은 아니어서 역시 뜨개인들은 대단해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다.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뭘? 어리석은 뭐? 어리석은 중생. 코바늘 옷을 처음 만들면서 아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신났네 아주. 얘기했잖아, 나 구독자라니까. 남편 컨텐츠 생겼다고 아주 신났네. 오빠의 컨텐츠가 생긴 게 아니고 나의 즐거움이 생긴 거지. 응. 왜 입틀막이야? 팔을 전부 다시 떠야 돼? 아니, 지금 69니까 처음에 72코였다. 애초에 72코를 왜 주었지? 무슨 66코를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쩐지 팔통이 크더라. 사이즈 잘못 봤네. 언제 뭐야? 주순 거야 저거? 스토키네트 거기 갔을 때. 그때 오랜만에 또 한다고 신나가지고 그냥 막 주웠네. 어쩐지 팔통이 크더라. 진짜 화딱지는. 아, 그럼 반대쪽도 또 똑같이 많이 떠야 되잖아. 내 팔. 어쩐지 반대쪽은 이거 봐. 약간 뭔가 봐봐. 70코를 주운 건 맞나? 지금 그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지. 왜냐면 반대쪽 팔을 똑같이 떠야 되니까. 아니 여기를 어차피 다 풀려야 하잖아 지금. 아니야, 나는 그냥 뜰 거야. 나는 이걸 풀 수 없어. 처음부터 다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 정도면 풀러. 맞네. 72코 주었네. 늘어났네 팔이. 아니 이게 어쩐지 그러네. 여기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저거는 좀 이상한데 그대로 놔둘 거야? 왜 그래? 지금 나 다 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양마야. 악마라니. 아니 이왕이면은 딱 맞게 하는 게 좋잖아. 그냥 이거는 해벌레 한 맛으로 입으면 되지. 악마야, 악마야. 네가 많이 지옥에 제자면 당장 이 남자의 몸에서 나가라. 일단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갔고 바로 다시 시작해볼까도 했었지만 안뜨김이 진짜로 더 갖고 싶었던 옷이 있었으니 일단 그걸 먼저 떠봐야겠다.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블로리 가디건을 바로 시작은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미 뜩해줄들이 어느 정도 좀 잡혀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후 다시 리벤지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해야겠다. 아무쪼록 전부 푸르시오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약간의 푸르시오를 앞둔 분들께는 그래도 저 정도가 아닌 게 어디야 하는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별 문제가 없는 분들께는 저런 애도 있네 하면서 아이고 어떡해 한마디 날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번 영상에서의 결과물은 없지만 뜨개를 하다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예쁜 옷이 짠 하고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고 다시 나네 엉엉 하는 날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럼 다음에는 정말로 제대로 F5를 하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 But you haven't noticed the way I just sit and stare. I know it's useless, I'm trying to stop, yet I'm